네, 일당백 여름 특집. 그래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보고 죽어야 될 SF 호러 무비 시리즈. 이제는 뭐 거의 페미니즘 영화로 바뀌어버린 에일리언 시리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간만에 또 영화 소개를 해드리니까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저희 일당백은요, 유튜브로도 그리고 팟빵 앱으로도 또 플로 앱으로도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정말 한 79년부터 따지면 한 40년 지금 그렇죠. 시리즈로 온 영화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2019년인가 한번 또 마지막 그 커버넌트가 나왔으니까 거의 40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의 스타워즈 말고는 007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끌고 가고 있는 게. 근데 참 이게 정말 좋은 브랜드인데 결국 그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뭐 이런 이상한 영화 나오고 이래가지고 결국 참 이게 망쳤죠 한번. 그래서 이 에일리언이라는 게 그 정도 스타워즈의 어떤 버금갈 만큼은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에일리언 프레데터는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 그 회사가 만들었겠죠. 20세기 폭스가 돈이 되니까. 어차피 자기는 IP긴 하고. 그렇죠. 뭐 저는 뭐 안 봤습니다만. 저도 안 봤어요. 뻔하지 뭐. 슈퍼맨, 배트맨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누가 더 셀까 뭐 이런 거 이제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 리들리 스콧 감독 같은 경우는 차라리 프리퀄 그죠 이쪽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왜 이 감독이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에일리언 코버넌트를 만들었을까? 근데 결국 뭐 만약에 그 에일리언 시리즈를 전편을 흘러가는 것을 일종의 남녀의 성차별이다. 이걸로 본다면 그 성차별의 기원이 과연 무엇인가로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 성차별의 기원은 결국 인간의 기원이고 그게 결국은 프로메테우스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근데 그 프로메테우스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 그 영생을 하고 싶은 돈 많은 기업주가 결국 그 창조주 엔지니어를 찾아가가지고 너가 만들었으니까 영생하는 방법도 갖고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 뭐 없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이 결국 뭡니까? 검은 액체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죽일 수도 있고 그걸 항상 그러니까 생사해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 이것도 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엔지니어가 창조주 그리고 그 노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노인도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너하고 대등하다 신가 엔지니어와 나는 대등하다. 왜냐면 나도 이런 똑같은 걸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와 너는 대등하니까 나도 이제 영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결국 유일신이라고 우리가 이슬람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유일신의 사상은 뭡니까? 신이 딱 하나 있고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에게 숨결을 불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을 대신해서 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신 빼고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 천사도 와서 무릎을 꿇었다. 부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신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 신의 부름을 직접 받은 인간이 누구죠? 백인이란 말이에요. 백인 남자. 기독교 백인 남성. 이게 결국은 가장 우월하고 딱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을 정점을 해서 쫙 이제 위계가 짜여진단 말이에요. 서열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서열 1등, 2등, 3등, 4등 쫙 정해지고 결국 그게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것도 그 서열 속에서 결국 나온 거다 이거죠. 그 계급 사회, 계층 사회 속에서 결국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랄까 차별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어떻게 보면 본질로 따져가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 남녀의 성차별이라는 게 인류의 탄생 혹은 시작과 함께 불가피하게 시작된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거칠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내재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좀 여성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결국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왜 페미니즘 본질주의를 거부했냐면 결국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이 가부장 사회의 구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 남성 여성 자체의 구별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 사회의 본질은 뭐로 승립합니까? 문명의 본질. 우리 언어가 어떻게 승립했습니까? 언어가요? 언어, 랭귀지. 분절로 성립하죠. 구분을 해야지 언어는 성립하잖아요. 이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저 하늘에 별자리가 있는데 이 별자리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별자리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밝음과 어두움, 상하, 좌우,
패턴을 구분을 이양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환상이고 가짜라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환상이 없이 못 살아가거든요. 남성이라는 환상, 여성이라는 환상이 있어야지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다 깨져버리면 네. 이제 어떤 식의 삶이 펼쳐질 거냐 이거죠. 어떤 우주가 펼쳐질 거냐. 다 모든 게 무정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래서 에이리언 4의 세계에서는 뭐 어떻게 나오냐? 결국은 자식이 어미를 죽이고 자식의 에일리언이 새로운 뉴본 에일리언이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지금까지 알로 태어났다가 이제 인간 유전자하고 섞었단 말이죠. 에일리언 유전자하고. 그래서 그 여왕 에일리언이 새끼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네. 태어나자마자 어미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할머니한테 온단 말이죠. 그 주인공 리플리, 복제된 리플. 근데 할머니한테 왔는데 이 할머니는 손자를 결국 저 우주 공간으로 찢어 죽이는 식으로 다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자식의 모친 살해, 할머니의 손자 살해. 이게 다 이루어지면서 결국 마지막 살아남는 딱 그 존재는 본래 리플리와 에일리언이 섞여졌던 리플리. 바로 그 영화 4의 주인공 리플리하고 네네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 여성 안드로이드 딱 그 둘만 살아남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게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고 다 이제 인간과 기계와 에일리언이 다 혼합된 이 존재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약간 그 손자 사례는 보니까 이 그리스 신화 한번 살짝 묻어볼까요? 어떻게? 아니 왜 그 가이아가 제우스를 제우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네. 뭐 그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지모신을 상징하니까 그렇네요. 여성의 가장 이제 여성성의 핵심이 우리 지모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지의 여성인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맞습니다. 손자까지 가장 강력한 권력까지까지 죽이려는데 결국 안 되는 거죠. 결국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제우스가 결국 주신이 된 거죠. 티폰을 보내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제우스가 최종 승자가 되었고 많은 그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와중에도 결국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가 확립이 되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지선 씨는 도대체 영화를 왜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아니 뭐 이렇게까지 안 이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느낌인데 너무 핵심 아니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그러니까 그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우치다 다지로 선생이 아주 재밌는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이게 저는 이제 페미니즘보다 과연 신은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근원적인 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영화 특히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에일리언이 나오게 된 계기 맨 처음에 이제 프리퀄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이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재밌었거든요. 그쪽으로 그런 과정에서 에일리언이 나온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 앞에가 훨씬 더 재밌고 그게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니 뭐 저는 오히려 프로메테우스에 보면 결국 그 이제 죽은 엔지니어가 그 엔지니어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일리언의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징하는 게 결국 그 순수 악이라는 것들. 에일리언이 무조건 모든 걸 파괴하고 없애려고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조건 숙주가 되어가지고 알을 자기 낳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 악이잖아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보면 신의 죽음에서 나왔다는 것들. 신의 죽음. 신의 죽음도 있지만 또 신에서 나왔다는 것들이죠. 네네네. 그게 참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유일신 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곁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지선 씨의 의견에 뭐 다른 거 하나만 좀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실제로 우리 지구의 생명체 혹은 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그 외계인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갖고 뭐 어딘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설이 여러 가지 화성에서 왔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저 멀리서 왔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외계에서 자신들 닮은 형태로 우리를 이제 어딘쯤에선가 이제 심어갖고 여기서 이제 우리 인류를 이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하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그 증거로 뭐 고대 문명들에서 많이들 무슨 외계인 비슷한 뭐 이렇게 무늬들도 좀 많이 나오고 패턴들 그리고 뭐 피라미드가 뭐 제일 먼저 생겼던 애들이 제일 잘 만들었고 그 뒤로 갈수록 못 만든 게 기술이
원래는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처음에는 더 잘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못 만들게 되냐. 그게 처음엔 외계인들이 좀 도와줬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뭐 무슨 뮤 대륙이랑 네. 아틀란티스 대륙이 외계인들이 뭐 이렇게 좀 했던 동네인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등등의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저는 없다로 갑니다. 같아요? 왜요? 아니 있으면 이렇게 우리를 놔둘 리는 없을 것 같아. 만약 우리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놔두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긴 어떤 그들이 실험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몰아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사나 뭐 이런 방치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것까지는 좀 오버가. 외계 이제 문명 외계설이랄까 그건 뭐 맞긴 맞죠. 왜냐하면 본래 지구가 만들어진 게 결국 외계에서 다 온 거잖아요. 결국 운석이 오고 이러면서 거기 묻어있던 물질들이 결국 다 작용을 해가 결국 이 생명들이 만들어진 무슨 단백질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따져보면 다 외계에서 온 건 맞는데 근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명체 이런 것들은 뭐 우주는 넓으니까 확률적으로야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공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것 맞아. 같아요. 새로운 그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블 유니버스 하듯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우주 속에서 물리법칙은 우리 지구와 다르다. 우리의 지금 우주 은하계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자꾸 만들어보는 걸 좋아하는 심리가 결국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지선 씨는 네. 뭔가 이 창조주 혹은 뭐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계인도 있을 것 같아요. 신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네. 신이 외계인인 건 그건 아니고. 신은 있고 외계인은 그래? 저쪽에 있고. 그래요? 굉장히 열려있네. 네, 중립기업 박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좀 깊게 이제 우리가 1편을 아까 일부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자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2편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온 게 1986년이거든요. 1986년이 70년대 아주 그 뭔가 자립을 외쳤던 여성들에게 남편은 별 소용이 없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남자는 필요 없는데 애는 가지고 싶다. 우리 방송인 사유리 씨도 그렇고. 그런 움직임이 이제 미국 사회도 80년대에 있었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출산 연령이 도달한 거죠. 이제 상한선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성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네. 80년대 중반에 오면 이제 여성들,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들에게도 출산할 수 있는 마지막 연령대 40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남편이나 남자는 싫지만 애는 가지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니까. 그럼 여기를 좀 나름 달래주는, 정당해주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데올로기로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에일리언 2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죠. 결국 뭐냐면 이제 일하는 엄마와, 일하는 엄마가 그러면 내가 근데 자기 자아실현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이게 과연 좋은 행동일까? 혹시 아이에게 나쁘지 않을까? 항상 이제 엄마가 불안하고 항상 죄책감을 가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 에일리언 2가 달래주는 거죠. 에일리언 2? 네, 에일리언 2가 사회 기능이 사회적으로 잘 다니는 엄마가 결국 자식한테 제일 좋은 엄마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처음 장면은 에일리언 2를 보면 이제 떠돌고 있다가 결국 어떤 구조대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침 보면 처음 대목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잠자는 숲속의 공주 유리관 꺼내듯이 그렇게 꺼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리플리가 자고 있어요. 예, 그걸 이제 깨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는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인공 동면에서 깨어나가지고 리플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 57년간 떠돌았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본 영화에는 없고 디렉터스 컷에는 있다고 하는데 너의 딸 한 명 있었는데 너의 딸은 2년 전에 죽었다. 66세의 나이로. 너가 그러니까 한 7, 8살 때 엄마가 이제 일하러 나갔다가 결국 엄마는 돌아오지 못하고 딸은 결국 그래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그 회사라는 데가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에일리언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거든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병기로 쓰려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병기.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상징하는 게 그 회사가 뭐냐 이거죠. 끊임없이 나오는 회사. 회사는 결국 가부장 사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부장 사회는 끊임없이 남성을 에일리언을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걔를 데리고 와야 되고 걔를 어떻게든 성장을 하고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별에 이미 식민지 개척한다고 이미 몇십 세대를 보내놨단 말이죠. 리플리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리플리의 말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그 별에는 예. 그 바로 아까 그 일이 일어났던 별인데.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네. 지금 그 별에 지금 교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 해병대와 그러니까 해병대로 상징되는 게 미국에서 가장 특수작전 남성성이 가장 센 부대가 해병대잖아요. 그 해병대하고 당신 고문으로 같이 가가지고 좀 일을 좀 해달라. 그래서 결국 리플리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나와요. 해병대도 가장 먼저 작전을 진입하러 갈 때 위험에 앞장서는 게 여성 병사예요. 아, 그래요? 여성 대원이 딱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 여성 대원이 팔굽혀 뭡니까 특거리도 제일 잘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여성이지만 난 남자보다 더 나는 힘이 세. 이런 사회적으로도 완전 인정받고.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에일리언의 숙주가 되어 있는 거죠. 숙주가 되어 있고 딱 여자애 하나, 뉴트라는 여자애 꼬마애 하나만 그 숙주가 안 되고 혼자 지금 완전히 살살살 잘 피해가지고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구하고. 근데 걔도 알고 보면 어떻게 해서 혼자 됐느냐? 걔 엄마 아버지가 그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거기에 예전에 이제 1편에서 리플리가 발견했던 그 에일리언이 있던 우주선. 거기에를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가 결국 그 꼬마의 아버지가 페이스 그 허그한테 결국 이래 됐고, 결국 그러니까 그 에일리언을 갖고 온 게 그 엄마 아버지인 거죠. 그 꼬마의 엄마 아버지죠. 그럼 결국 뭐냐? 그 밖에 부모가 둘 다 같이 일하고 있으면 재앙을 불러온다. 이런 걸 공동체를 완전히 파멸시킨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알게모레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봉할 때는 뺐다고 해요. 그 디렉터스 컷에는 있고. 예. 개봉할 때는 뺐다고 하죠. 자, 근데 이 2편은 기본적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제임스 카메론. 그러니까 이 SF 액션이 돼버렸죠. 이제 미 해병대하고 정말 그 액션. 서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고,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는 분은, 에일리언은 사실은 정말 순수 악이고, 완전히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말, 모르지만 뭔가 항상 우리를 음습해오는 괴물이 돼야 되는데, 여긴 대놓고 이제 총 맞으면 죽기도 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하나였던 악인으로 설정되니까, 악의 존재 설정되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떨어졌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에일리언은 근데 기본적으로 막 그 사람처럼 무슨 무기를 쓴다거나 이런 건 없죠? 아니, 그게 몸 자체가 최고의 무기거든요. 피 자체도. 피가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떨어지잖아요. 피가 떨어지면 그 우주선에 처음에 그 페이스 그 허그를 떼려고 이제 하다가 자르다가 피가 떨어졌는데 그 페이스 허그의 피가 산성이 돼갖고 이 우주 선체를 다 부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구멍이 다 뚫리는 거예요. 이계층을 뚫리는 거죠. 여기 뚫고 또 내려가 뚫고. 그만큼 이 피 자체가 산성이란 우리 지금 염산, 황산 뿌리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3탄에 보면 그 뭡니까 납이 있죠. 펄펄 끓는 납물로 이제 얘를 죽이려고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납물을 뒤집어 쓴데도 올라와요. 그만큼 우주 최강의 이 뭐라고 할까 이게 뭐 몸 자체가 생물학 병기가 되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관통력, 꼬리라든지 입에서 나오는 이게 완전 모든 사람들이 몸을 다 베어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는 관통력. 그 피는 산성이죠. 그리고 뭐 아주 재빠르고 상황 판단력 빠르죠. 그러니까 이걸 당해낼 사실은 그 악의 정체로 사실 가야 되죠. 통제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통제가 안 돼. 근데 결국 뭐 그렇게 싸움하다가 결국 이제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그 꼬마 뉴트가 또 잡혀가가지고 그 뉴트를 이제 찾으러 갔다가 여왕의 에일리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을 계속 놓고 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왕의 에일리언하고 결국 이제 그 부화하는 현장에 이제 화염 방사기 다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이 어미죠. 여왕 에일리언 입장에서 자기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자기 새끼가 죽는 걸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을 낳아야 되니까. 알을 놓는다고 이게 뭔가 딱 결박 비슷하게 뭔가 돼 있으니까 눈앞에서 자기 새끼가 죽어도 그걸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엄마하고 자식이 같이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바로 리플리하고 여왕 에일리언이 결국 찾아와서 이제 한판 마지막 싸움을 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때 보면 이런 의견을 주는 거죠. 결국은 처음에 리플리가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 아직 인간이니까. 근데 여왕 에일리언은 얼마나 이제 더 흉포하겠습니까? 힘도 더 세고. 근데 리플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리플리가 그 우주선에서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종, 이렇게 기계를 잘 조종하니까 로드라고 무거운 물건 싣고 나르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왕 에일리언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 사회적으로 직업이 있고 일이 있는 엄마가 결국은 싸움도 잘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도구 등을 도구를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이 기능을 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육아 전문가죠. 출산 육아 전문가가 바로 이왕 에일리언이고 출산 육아 전문가. 계속 넣고 하니까 출산 육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움을 딱 하는데 결국은 사회적 기능이 숙달된 엄마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지금 애 놓고 내가 직장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걸까 하는 엄마들에게 관심을 준 거예요. 역시 엄마가 사회적 기능이 숙달된 엄마가 결국 자식을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야. 자식 구하잖아 결국. 이런 느낌 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흐뭇한 느낌을 주는 거죠. 네. 여기 약간 이해됐어요. 네. 이거 이해됐어요. 아, 그래. 이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보통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들이 하는 역할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남성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 주인공은 남성의 도움을 오히려 받지 않고 자기가 구해준다든지 굉장히 그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만약에 사회생활 안 했으면 이걸 다룰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가 일하면 일할수록 아이들은 행복해진다. 라는 이제 교훈을 주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여성들 80년대 중반 여성들한테 너무 흐뭇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결국 표면적으로 여성은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역시 엄마는 강해.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또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데 2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액션씬을 주로 쓰다 보니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있고 좀 뭐라고 할까 좀 모순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맛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숨겨진 그런 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뭐 리플리가 결국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건 전형적인 2에서는 제임스 카메론이 리들리 스콧은 좀 더 영상 철학자고 영상 시인이고 제임스 카메론은 좀 더 이 상업 영화에 강하잖아요. 상업 영화의 법칙 있잖아요. 할리우드 영화의 법칙. 자식, 꼬마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되죠. 꼬마를 돌봐야 되는 사람은 절대. 할리우드 영화는 못 참는 게 그거잖아요. 자식이라든지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죽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애를 돌보려고 하죠. 애 죽는 경우는 없지. 네. 물론 극히 드물게 한 번씩 있긴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주요한 아이가 직접 죽는 경우는 뭐 거의 예를 들면 뭐 납치된 아이가 죽는다 이런 건 거의 할리우드 영화에는 없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편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여성성을 어떤 표면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어떻든 페미니즘 본질주의처럼 그래 결국 여성성. 그 자식을 위해서 내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5분밖에 안 남아도 달려가가지고 내 그 애를 데리고 올 거야. 라는 그 모성성. 그리고 마지막 이 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꼬마가 다 이제 여왕 엘리언 다 보내고 나서 탁 이제 리플리의 목을 안으면서 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기의 친엄마가 아니지만 엄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일부 어떤 페미니즘 아까 말씀드린 좀 급진적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잖아요, 이게. 결국 또 엄마야. 결국 엄마냐. 그래서 사실 만들어진 에일리언 3 같은 경우는 완전 여성성이 다 배제돼 버린 거죠. 근데 그게 흥행을 성공 못 해요. 3는 생각보다 흥행을 별로 못 하죠. 역대 에일리언 영화 중에서는 제일 별로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여성성 혐오가 드러나니까. 2가 흥행은 제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2가 재밌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그냥 막 상업적으로는 결국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부합해주는 여성은 강해, 엄마는 더 강해. 이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관객 입장에서 흐뭇하게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페미니즘 본질주의 입장에서도 그래 결국은 일 잘하는 엄마가 결국 집에 있는 엄마보다 더 센 거야. 이러니까 또 흐뭇하잖아요. 오락성도 좋고. 2에서는 그랬고 3가 이제 완전히 여성성 제거. 그러니까 이제 2에서 결국 이제 꼬마 데리고 인공 동면에서 우주선이 떠돌다가 그 안에 또 에일리언이 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걔가 지금 리플리에게 이제 결국 임신을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 그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결국 또 비상 착륙을 해가 어느 별에 착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착륙하는 과정에서 다 죽고 결국 또 리플리만 살아남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별은 보니까 전부 남자밖에 없어요. 남성 제수에다가 남성 교도소장에다가 남성 간수에다가 남자 의사. 여자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별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한 급진적 페미니즘 남자 여자 구분 필요 없어.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이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 제일 역대 영화 중에 가장
안 예쁘게 나오잖아요. 시그니 후보가 가장 안 예쁘고. 그러니까 막 얼굴도 창백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옷도 항상 누더기 입고 나오고 그다음에 머리도 아니 그 머리 깎은 여배우는 주인공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하지만 여자에게 머리 깎는다는 거는 벌의 의미잖아요, 처벌의 의미잖아요. 예전에 뭐 프랑스 같은 데서 네. 나치에 네. 부역하고 이런 사람들 여자들 머리 막 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여성의 긴 머리라는 것은 여성성을 가장 드러내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여성성이라는 게 뭘까? 머리에 윤기가 흐를 때 결국 내가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걸 보여준다거든요. 그게 그래서 항상 3단 같은 머리라든지 윤기가 나는 머리를 중요한 이유가 그 머리를 통해서 결국은 나를 다른 거 안 보여줘도 머리만 이게 윤기가 흐르면 나는 준비된 윤기가 안 흘러. 푸석푸석해. 미치겠네. 그래? 아니 젊었을 땐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땐 안 그랬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이로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 너가 여성성을 거부하니까 처벌받는 거다 이거지. 그런 의미로 이제 영화를 멍 볼 때는 뭐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저 머리를 깎는 의미는 다 이제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다라고 페미니스트들은 재밌게 볼 수 있지만 멍하게 본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저 여자 잘못했나 보다라는 느낌, 여성성이 하나도 안 느끼냐, 아름답지가 않네. 죄를 지어서 거기에 떨어졌나? 그렇죠. 이렇게 그런 느낀단 느낌, 말이에요? 감옥이잖아요. 설정이 감옥이죠. 죄를 지어 떨어졌구나. 결국은 뭐냐? 여성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남자들만의 감옥에 떨어진다. 라고 보여준다.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깔았단 말이죠. 이게 의식적인 무엇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여성의 아름다움,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 말고 외형의, 조형적 아름다움에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가 어느 사회입니까? 여성을 아름다움을 최고로 치는 사회. 최고로 치는 사회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 가부장 사회잖아요. 가부장 사회. 가부장 사회가 여자다운 여자를 최고로 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예쁜 거를 제일 치는 사회는 가부장 사회예요. 여성의 외적 매력을 제일 가는 사회가. 그러니까 이 북군제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말 이 외형적인 매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예 다 제거를 해버린다. 거세해버린다. 근데 그건 양쪽에 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 포악하고 울퉁불퉁 막 근육 막 이러고. 그렇죠. 근데 이 여성도 그에 못지않게 강해 보이거든요. 네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걸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강한 여성이 아예 다이다이로 맞짱 뜬다. 그렇죠. 다이다이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네. 아무튼 이렇게 맞짱 그 표면이 뜬다. 딱 그렇잖아요. 네. 이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고. 강하다. 네.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희생도 하잖아요. 희생의 전유물은 남성으로만 나오잖아요. 힐리우드 영화에서는. 남자가. 예. 근데 여기는 영웅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광로에 뛰어들어 버린단 말이죠. 용광로에. 더 이상 나는 이 악의 엘리언의 씨앗을 나는 더 이상 다 품고 있을 수 없다. 같이 뛰어버려갖고 원천적으로 다 말살시켜버릴 거야. 영웅이잖아. 이 인류를 건진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게 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성하고 똑같이 정말 힘도 세고 싸움을 하고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이제 나타나서 급진적 페미니즘의 논리를 만족시킨 동시에 페미니스트 환호했는데 그냥 멍하게 본 남자 관계 입장에서 저 봐라. 그러니까 여자가 가꾸지도 않고 저렇게 막 자기 생활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 애도 잃어버렸지? 애 죽었지? 결국 자기 자신도 뭐 머리도 깎이고 안 예뻐지지? 그리고 결국 죽잖아. 결국 자기 자신까지 죽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우체도 다주교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자립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1편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 자립을 추구하고 임신 거절하잖아요. 사실 임신을 한 거잖아요, 여기는. 에일리언이 자기를 임신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뛰더라 죽은 거는 임신을 거절한 거잖아요. 이런 여성의 체호는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자식도 잃고 친구도 잃고 미모도 잃고 성생활도 잃고 남편도 죽이고 자신도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를 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결국 근데 본질을 보니까 비극이네. 자기 다 죽어버렸잖아. 자기도 죽고. 뭐 결국은 에일리언 남편도 죽인 거잖아. 결국 자식도 죽였잖아. 에일리언 자식도 죽이고 자기 양딸이었던 뉴트도 죽었고 다 죽은 거예요 전부 다. 결국 그러니까 여성의 행복이 무엇이냐? 여성의 행복은 안전하고 아름답고 아이를 낳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거지.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 우리 나의 의지대로. 리지선 씨한테는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저에게 가장 큰 형벌이요? 그렇죠. 머리에 윤기도 사라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보다 더 큰 형벌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철에 제철 나는 사과를 못 먹는다는 거? 그런 형벌이 있을까요? 그런 형벌 있죠. 영주 은하수 사과. 지금 이제 막 철이 시작됐습니다.
아오리 사과 혹시 먹어봤나요? 새파란 사과? 먹어봤어요. 아, 새콤달콤의 새콤달콤. 궁극의 맛. 아오리 사과 지금 철입니다. 사각사각. 옛날에 그 페리오 치약 광고할 때마다 나왔던 네. 그 파란 사과. 네. 지금 그 사과가 지금 제철입니다. 왜 안 드시죠? 왜 안 먹어요? 먹고 있어요. 그게 은하수 바로- 사과. 그게 바로 가장 큰 형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발 이제는 그런 형벌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께는 영주 은하수 사과가 지금 있습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즙으로도 많이 드셨겠습니다만 이제는 생물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영주 은하수 사과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사과즙도 서비스를 좀 드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를 검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 특집인 줄 알고 은하수가 나왔구만. 그렇죠. 네, 갤럭시 애플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우리 지구를 지배하는 네. 갤럭시랑 애플이 스마트폰은 다 들어가 있어. 아. 은하수 사과야. 대단한데. 아니, 그 사실 이 영화가 있잖아요. 에일리언도 만들어지게 된 게 네. 그때 스타워즈가 워낙 인기일 거니까 무조건 만들어라. 우주만 들어가면 무조건 만드는 데 찬성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다시 또 우주가 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마존이니 네. 저 어디야 뭐 하여튼 회사들 테슬라니 뭐 이런 데서 다 지금 우주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40년 뭐 몇십 년 전에 꿈꿨던 그것들이 지금 이제 현실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 보면 거기 안에 보면 영국 스코틀랜드 스카이섬에서 뭐 2089년에 벽화를 보고 2093년에 떠난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몇 살이시죠? 30대 초반이요? 아, 30대 초반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89년 몇 년 남은 것이죠? 2020년 60년 몇 년 남은 내용이죠.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잘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진짜 2100년대쯤 가면 그럼 그때 되면 진짜 2089년을 상정했던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뭐 보면서 야 100년 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네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인간과 기계 우리가 말하는 사이보그 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저 그거 생각나요. 저희가 그때 로마 신화 막 다룰 때 변신. 거기에서 저희가 막 두려워하는 게 뭐 동물과 인간의 교배. 그걸 저희가 되게 공포스러워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기계와 인간의 이 결합 이게 나는 두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실제로 이거는 다 사람 얼굴, 뇌도 사람인데 몸은 다 기계예요. 그런 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래 살 수 있으면 할 거예요? 살 거예요. 뭐야, 두려움이야, 희망이야? 희망과 두려움이죠. 돈이 없을까봐 두렵다. 아니,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결국 그 나오는 게 욕망이 결국 영생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내 의식이 있는 한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 이게 참 그 어떤 영화의 그 주제였는데. 근데 그게 보편적인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항상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지금의 특징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옛날 진시황도 영생을 꿈꾸고, 뭐 다 보면 영생이라는 것들은 사람의 불로장생은 기본 욕구일 수 있는데, 뭐, 그게 과연 진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아니, 예를 들어 요즘 그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 그 우리의 뇌의 어떤 이 정보들을 안에 다 어떤 저장을 해놓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영생으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프로메테우스인가? 여기 커버넌트에서 보면 데이빗이 이 에일리언을 창조하면서 완벽한 존재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포악하고. 자,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의 핵심이 뭐냐면 그 자기 보존하고 복제거든요. 자기 복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존이라는 건 내 지금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하나가 이제 메타볼리즘, 신진대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복제를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세 번째가 이제 결국 그 진화, 환경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자꾸 바뀌어야 돼, 자기를.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생물의 기본 조건인데 그 조건에 따지면 에일리언은 가장 완벽하죠.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기생 잘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자기 복제하기위해서 또 기생해가지고 잘하죠.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적응을 잘하지 않습니까? 계속 학초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주에서도 살아남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벽한 생명 유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우리와 같은 지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에일리언은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생명체인 거지. 네. 우리는 심지어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거는 생존에는 어쩌보면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닌 거죠. 철학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까 왜 제가 이제 우리가 불로장생이라든지 불로영생이 본질적이냐 아니냐 물을 때, 과연 진짜 그게 본질적이란다면, 그 자살이라든지 특히 일본의 할복 문화 이런 거는 존재하면 힘들잖아요. 할복이라는 건 결국 내 목숨을 끊는데, 근데 생물학적으로 자기 목숨 완전 끊어지는 건데 문화적으로 자기가 이걸 안 끊으면 자기는 그 문화적으로 완전히 인간의 어떤 최하위 취급받으니까 그걸 참아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고통스럽고 생물학적 절멸되더라도 문화적인 게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 공동체 속에서의 사회적 압력이 더 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우리가 영생이나 이런 것 자체도 늙지 않는다 이런 것 자체도 사회적인 하나의 다 메시지일 수 있다. 지금 압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한 100년 전 사람들도 다 지금처럼 영생 꿈꾸고 막 오래 살고 싶어하고 막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 대한 것 문제도 남성 여성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도 뭐 이런 페미니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따로 생각해 보면 그 생물학적인 섹스가 있고 그 이제 사회 문화적인 젠더가 있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젠더도 뭐. 근데 사람들이 그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섹스와 젠더가 불일치할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대부분 어떻게 선택을 내립니까? 내가 머리로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 여자인데 남자로 생각하고 하여튼 이성, 나는 내 몸이 이거지만 이성이야. 나는 본래 동성이 아니고 나는 이성으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내리냐고. 동성을 계속 자기 그 몸에 따라가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 머리가 시킨 대로 생각합니까? 보통. 대부분은 그냥 몸 따라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나는 머리일 것 같아. 대부분 머리 따라가죠. 그래서 수술을 하잖아요. 아니 근데 수술 안 하고도 그냥 대부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고 하죠. 그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때문에 대부분은 문화적인 젠더를 선택하죠. 생물학적 섹스를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뭘 뜻하냐 이거죠. 이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보이는 생물학적인 성구별 자체도 문화적이라는 거잖아요. 문화가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내가 남성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압력으로 따라가는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래 되면 이 생물학적인 이 차별, 남녀 차별이 결국 그러면 남녀 차별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 남자 여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사회 문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신체적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문화에서 기인됐을 수 있다는 그 이제 페미니즘에서 하는 주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잖아. 맞습니다. 맞나. 아니 그렇잖아. 아이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아까 말한 에이리언 3처럼 이제 결국 그렇게 여성성이 다 박탈된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암울하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그렇게 되지 않냐 이거죠. 네네네. 아 그렇게 이제 3편에서는 완전히 여성성이 제거된 시고니 위버 리플리가 나와서 이제 결국 끝에 완전히 그냥 그렇죠. 죽고. 그리고 4편에서는 근데 이거를 3편으로 끝내기엔 좀 아쉬워가지고 4편에서 결국 그 시고니 위버의 그 혈액이 묻어 있고 뭐 이런 것들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DNA를 살려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죠. 하이브리드 혼합을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영화 망하거든요. 이제 억지로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3편까지 딱 마무리했는데 아깝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살려낸 거는 괜찮았습니까? 결국 뭐 4편은 결국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살아난 리플리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에일리언, 자기 몸에 에일리언이 들어있어 있잖아요. 새끼를 베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같이 이제 혈액을 추출한 거니까 에일리언의 유전 정보하고 인간의 유전 같이 갖고 있는 완전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겉은 그 리플리 인간 여성인데 이 안에 어떤 뭐라고 해 능력, 힘, 파워 이건 에일리언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거죠. 근데 생각과 감성은 인간? 약간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엄청 차가운 차가운 거 나오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가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그 회사는 이제 사라지고 그 회사는 사라지고 뭐 그 이제 군대가 이제 우주 최강의 생물학 병기를 만들겠다고 군대가 직접 국가가 들어서는 거죠. 이제 좀 그렇지만 그 결국 에일리언을 키우니까 에일리언이 결국
힘이 좋으니까 결국 다 이제 군대를 몰살시키고 여기 몇 명이 모였는데 그 일종의 다들 보면 안드로이드에다가 사회보고고 이런 거죠. 순수한 인간이란 게보다 다 이제 혼합된 존재들하고 결국 에일리언 간의 일대 혈투가 벌어지고 그 혈투에서 결국 그 새로운 정말 뉴본 새로 태어난 에일리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그 리플리의 몸에서 그 이제 피해서 에일리언을 복제를 했잖아요. 네. 그 복제한 에일리언이 여왕 에일리언이 됐어요. 그 여왕 에일리언이 다시 또 인간하고 해가지고 인간의 세포를 넣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시고니 위버가 몸속에서 뽑아냈죠. 여왕 에일리언이 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시고니 위버가 그 피해서 이제 에일리언을 뽑아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고니 위버의 인간 DNA하고 에일리언 본래 이제 피 안에 들어 있으니까 자기 몸에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시고니 위버는 결국 여왕 인간과 에일리언을 같이 갖고 있고 슈퍼 인간이 됐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시고니 위버에서 뽑아낸 딸이죠. 딸이 이제 여왕 에일리언이 됐죠. 그 여왕 에일리언이 또 여왕 에일리언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인간 거를 집어넣었겠죠. 시고니 위버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왕 에일리언이 새로운 또 존재를 이제 그 기존 에일리언 말고 또 다른 에일리언을 만들어내거든요. 뉴본 에일리언을 만들어내요. 그 길에 생긴 게 사람하고 진짜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퀸이라는 그 에일리언 있잖아요. 여왕? 걔는 인간의 자궁처럼 자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궁이 없었거든요. 인간의 이제 유전자 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그 자궁에서 이제 새끼를 배서 낸 거죠. 걔가 뉴본인 거야. 난생에서 태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도 어미하고 관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3탄에서 남성, 여성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4탄에서는 남성, 여성이 사라졌으니까 가족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존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태어났잖아요. 자기 어미를 태어났는데 어미를 냄새를 맡다가 그냥 다 어미를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죽여버려요. 뉴본이. 엄마를. 뉴본이. 살모사죠, 완전히. 근데 그 할머니죠, 어떻게 보면. 시고니브한테 가서는 일하다가 시고니브한테는 오히려 친근하게 굴어요, 얘가. 뭔가 공격적이 아니고 아주 친근하게 굴어. 그럴 때 이제 시고니브가 그걸 놓치지 않고 우주선에 얘가 구멍을 이제 이렇게 유리틈에 내가지고 이제 기압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얘가 빨려 나가는 거죠. 완전 산산조각으로 빨려 나가겠죠. 그 유리선 우주 그 틈으로. 그거를 이제 할머니가 죽인 거죠. 그러니까 유리 틈을 자기 피로 내가지고 자기 손자를 결국 그 산산조각 나게. 왜 죽여? 자기 손자하고. 아니 있으면 다 죽지. 징그러우니까. 아, 징그러워서 이 괴물이 와가지고 할머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3탄에서 결국 남성 여성 구별이 사라졌죠. 남성 여성 구별이 사라진다는 건 가족 구조가 해체돼 버린 거잖아요. 사회 구조가 해체될 때 어떤 사회가 펼쳐진 걸 보여주는 거죠. 맞잖아요. 남성 여성 가족이 없어지면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죠?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고 이런 사회, 그러니까 그런 관계 다 사라진 사회가 보여요. 이제 구분이 없고 분절이 없고 질서가 없어지고 그냥 완전히 막 혼돈 덩어리 그 자체. 그래서 살아남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순수한 인간, 순수한 에일리언 이렇게 살아남으면 안 되거든요. 다 이제 혼종만 살아남는 거죠. 리플리도 인간과 에일리언의 혼종. 그 마지막 남은 그 콜이라는 여성 안드로이드, 위노나 라이더. 거기도 결국은. 아, 위노나 라이더 나와요? 네, 안드로이드 콜. 아, 옛날 진짜 이뻤는데. 위노나 라이더. 네네. 그 어디 고스트? 무슨 영화 하여튼 고스트 라이더인가? 네. 하여튼 뭐 그런 영화에서 위노나 씨가 나왔는데 정말 최고였습니다. 예. 어느 순간 이렇게 뭐 절도 뭐 이런 거 하더니 좀 망가지시더라고. 예. 여기서도 나오죠. 아주 이쁜 얼굴로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근데 둘만 살았냐 이거죠. 왜 위노나 라이더와 시고니브만 살아남았냐 이거. 둘 다 이쁜 여배우만 살아남았냐. 왜 남성은 없는 거야? 남성도 없고 어떻든 만약에 뭐 어떤 다른 존재는 다 죽고. 다 죽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런 또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약간의 영화에서 또 남성 관객들에게 재밌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봐, 예쁜 여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걸 던져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쁜 여자는 예뻐야 살아남는다라는 식으로 던져주는 거죠. 그래 남자 관객들이 역시 본래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쁘면 모든 게 용서돼. 이런 자기들의 그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감독의 이제 의도를 이제 분석한 걸 보면 이래 나오죠. 아까 말대로. 알고 보니 시고니 위버가 리플리가 팔뚝에 서 있는 거죠. 자기 팔뚝에. 팔이라는 숫자 8? 숫자 8이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알고 보니 자기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 우주선 헤매다 보니까 1부터 7까지가 표본실에
이제 청개구리처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계속 실험을 한 거죠. 입혀가지고 요것도 만들어 보니까 이게 다 실패한 거죠. 나머지 7 자기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사람 얼굴도 있는데 몸은 너무 짐승적이고 또 막 얼굴에 짐승의 머리에다가 사람의 몸이고 그게 다 실패해갖고 이렇게 있고 여기만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외면은 완전히 인간의 아주 예쁜 여자고 내면은 에이리언이다. 그래서 여기를 살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괴물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구분이 돼야 된다. 아니, 외적으로 예쁘고 내적으로 구분이 된다. 안드로이드 콜이 살아남은 것도 외적으로는 아주 예쁜 여자고 내적으로는 기계란 말이죠. 그러면 구분이 안 되고 섞어버리면 죽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만이 논리적으로 살아남는 게 맞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남성 관계에 주는 메시지는 아니야. 구분을 해야지 살아남아.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여자적인 얼굴이 있는 애만 살아남는 거야. 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모순적인 메시지를 똑같은 장면으로 똑같이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죠. 아, 에일리언이 그런 이런 내용인 줄 이런 내용인 줄 알았으면은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네. 아. 아니 이게 뭐 그거 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우치다 다츠루라는 이 철학자의 이 분석이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해드립니다. 네네. 자, 에일리언. 어떻게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 1편부터 4편까지는 거의 이제 다 나온 것 같고요. 네. 커버넌트,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얘기가 좀 남아있나요? 아니면 아니 뭐 프로메테우스나 커버넌트는 그 저는 이제 아까 봤던 게 결국은 바로 여기서 어떤 성차 우리가 차별도 좋고 차이도 좋고 남성 여성의 성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기원이 어디서 유래하느냐 이게 결국은 인류의 기원하고 같은 괴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가 인류의 기원을 물을 때 반드시 그게 한 인간을 묻지는 않잖아요. 항상 복수를 전제를 하겠죠. 남성과 여성을 전제하잖아요. 과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연 한 인간만을 최초의 인간을 단수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자식을 낳으려면 남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둘이어야 될 것 같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그죠? 복수의 그것들이 나오니까 복수가 성립할 때부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차별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위계가 정해져야 되니까 누가 세냐 약하냐 만약에 그러니까 인간이 맨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딱 생기기 전에 신이 이제 너희는 번식을 하여라 했으면 자웅동체라 그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근데 왜 둘을 했냐 이거. 왜 둘로 해가지고 그 이상한 짓을 하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신 자체도 사실은 복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신도 복수했는데 다 죽이고 혼자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자웅동체라면 문재미로 애를 낳니? 무슨 재미로 애를 그냥 DNA 속에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 번식하여라. 그것만 있으면 그냥 계속 알을 낳는 거야. 혼자? 그러면 이게 되죠. 그러면 그게 생존에 아주 불리하거든요. 자, 환경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변하죠. 근데 내가 혼자 계속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내가 똑같은 유전자가 불멸하겠죠. 네. 자, 그러다 보면 환경이 바뀔 때 어떻게 되죠? 도태될 수 있죠. 근데 다른 것과 다른 것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정보가 섞여버리죠.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섞일수록 종 전체로는 생존 확률이 높아지면 다양성이 확보돼야지 경쟁력이 되는 그중에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할 애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럼 남녀로 구분할 수밖에 없겠네. 섞어야겠네. 남성 여성에다가 이제 좀 더 하나의 제3의 성도 나오겠죠. 기계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성이 확보될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불만이었군요. 아니요. 신은 생각이 다 있었구만. 계획이 다 있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 제목을 프로메테우스를 한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프로메테우스가 결국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도 나오고 또 프로메테우스가 결국 어떤 쪽에서 보면 결국 인간을 가장 아껴주는 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 창조주로 거인이 나오잖아요. 티탄. 옛날 우리 그리스 신화 티탄 생각하시면 거인이 엔지니어가 거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프로메테우스가 본래 거인 쪽이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티탄이잖아요. 티탄이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인 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하고 맞닿아 있는 게 프로메테우스죠. 근데 왜 창조하고 다 죽일라 했을까? 창조하고 다 죽이려고 한 이유. 이제
다 볼장 다 봤지. 아 그래요? 어떻게 사는지 다 봤잖아. 갈 때까지 갔잖아. 아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아니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널 만들었고 나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영생할 자격을 줄라. 그랬는데 그 만든 엔지니어도 그냥 결국 터지고 죽어버리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냥 만든 거는 만들만 하니까 만들었다 이거죠. 인간을 만든 것도 만들만 하니까 만들었다고 끝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무서운 건데 우리는 신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심판론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에 뭔가 마지막 우리가 태어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프로메테우스는 정말 무신론적 영화죠. 지금 그런 거 없어. 만들만 해야 만들었고 그러니까 또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야. 아무 이유라는 게 없어. 그냥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약간 자연 같은 느낌이에요. 자연이죠. 그냥 상관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왜 네가 나를 깨우냐 이거죠. 깨우면 나는 파괴를 할 거야. 왜 나를 건드려? 이런 거잖아요. 건드려가지고 영생을 달라 뭘 하니까 갑자기 파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본래 너를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뭐든지 우리가 어떤 제도라든지 이 제도는 어떻게 결혼 제도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고 화폐 제도는 어디서 만들어졌고 뭐 그리고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건 어디서 만들었나 이런 근본적인 제도의 기원은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왜 안 알려져 있냐? 간단해요. 알면 죽어. 그러니까 기원을 알면 없앨 수도 있잖아요. 기원을 아니까 없앨 수 있잖아. 요렇게 만들어지니까 요렇게 하면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제도를 항상 안개처럼 헤매먹게 해야지 그 제도는 영원히 갈 수가 있잖아요. 기원을 알면 우리는 이 유일신의 생각의 근본이 그거잖아요. 기원을 알면 오리진을 알면 우리는 다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어떻게 위험할 수도 있죠. 안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알면 다쳐 하는 말들은 또 거기서 나오는 거죠. 몰라야 된다. 알면 위험해지는 거. 너의 기운을 알면 그러니까 너의 기운을 알아서 좋은 게 뭐 있냐. 우리 바로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자기 기운을 알고 싶은데 기운을 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의 기운이 완전 파멸로 이르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나는 엄마와 결혼했고 아버지를 죽였다. 기운을 안 알아야 되는데 자꾸 금지하라고 하잖아요. 알지만 하는데. 근데 끊임없이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결국 당도할 기든 나중에는 모든 걸 알고 싶다는 그 지식의 욕망은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자기 파괴와 그 황량한 어떤 지구의 모습 아니겠냐 마지막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럼 커피의 기호는 뭔지 알아요 혹시? 우리 1kg 커피겠죠. 아니 너무 기계적으로 잘 나오시네. 맞습니다. 커피의 기원 시작부터 끝까지 1kg 커피입니다. 1kg 커피 원두 그리고 드립백 또 콜드브루까지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께 서비스 배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름에는 콜드브루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콜드브루 한 병이면 대략 한 20잔 가까이 저는 먹거든요. 한 병 한 500ml짜리면 뭐 물론 이제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뭐 한 10잔 요 정도 아마 드실 것 같고 좀 옅게 드시는 분들은 한 20잔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병 아마 한 6,000원, 8,000원 요 정도 사일 텐데 굉장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맛있는 1kg 커피 콜드브루도 꼭 한번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kg 커피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에일리언 정말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에일리언 시리즈 오늘 저희가 한번 쭉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좀 주로 오늘은 이제 저희가 페미니즘적인 요소에서 어떻게 좀 봤는지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봤죠. 네, 사실 뭐 근데 에일리언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에일리언이라는 존재를 79년 당시 미국을 위협하는 소련이다 이거 공산주의로 에일리언으로 보고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침투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공산주의로 보는 해석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 당시 미국 사회. 미국 사회가 그 우주선처럼 이게 뭔가 미국 사회는 폐쇄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다. 이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 근데 공산주의 에일리언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온다. 우리 이 세계에서 믿을 이 우주, 이 광막한 우주에서 우리밖에 이 우주선을 타는 우리 미국은 고독한 진짜 우리만 홀로 그 세상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에일리언을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이 에일리언은 한마디로 인간의 무의식에서 꿈틀꿈틀대는 성충동, 리비도다 이거죠. 리비도.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지 모르는 막 사람의 어떤 그 뭡니까? 에고. 자기 자아를 우리 멀쩡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막 미치게 만드는 그 어떤 성적 충동이나 파괴 충동, 공격 충동, 추악한 욕망. 실제계가 상징계를 우리의 규칙과 우리의 질서를 언제든지 막 뒤엎으려고 하는 그 욕망의 덩어리들, 욕망의 힘들이 에일리언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거는 뭐 보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네. 해석할 수 있죠. 성기로 볼 수도 있죠. 네, 뭐. 목소리가 나는 너무 싫어요. 에일리언이 화폐가 될 수도 있어요. 화폐가 화폐? 돈인도 될 수 있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근데 끊임없이 사람 아무리 내가 돈이 싫어 아무리 해도 이 사람 안 속에 감염돼 있는 거죠. 마치 우리 패스트, 소설 패스트, 알베르 까미가 패스트, 우리는 항상 패스트 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몸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에일리언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악의 신은 항상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 배를 찢고 우리를 다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우리 지선 씨 어떻게 에일리언 시리즈 네. 이 말씀 좀 듣고 이 방송을 보고 만약에 에일리언을 보신다면 네. 훨씬 더 좀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영화를 전혀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1부 때는 제가 이렇게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2부에서는 제가 좀 펄랑기그잖아요. 네, 수긍을 했어. 아, 그래요? 다 뜻이 있구나. 근데 또 주식 추천 한 번 더 해줄까 그러면? 네. 저것을 빨리.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에일리언 여름 특집을 한번 준비해 드린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어떤 음악으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이건 플로에서 들으시면 아마 같이 음악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으면 양희은 씨의 딸에게인가요? 뭐 그런. 여기서 그게 왜 나와? 왜? 시곤 이모가 딸한테 이렇게. 그럼 뭐 있잖아요. 왜? 이상해? 그래요? 그럼 또 저는 이제 그런 음악 하나 골라봤습니다. 우리 이지선 씨도 하나 좀 골라보실래요? 저는 복수하는 그런 류의 음악 없을까요? 복수의 음악. 타란티 킬빌. 삐빙 그거? 아니요. 이게 이런 페미니즘의 의미를 이렇게 많이 담고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남자를 향해서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너 죽어 뭐 이런 가사가 있으면 남자한테 복수? 그거지. 김현정의 멍. 그래 맞아. 김현정의 멍. 돌려놔. 맞네요. 나는 엄마가 딸에게 양희은 씨 노래, 그리고 우리 이지선 씨는 김현정의 멍.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여쭤보죠. 네, 그러면 마지막 음악은 이분들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혹은 김현정의 멍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일당백 여름 특집 에일리언 영화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